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부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영화죠. 곧 부산국제영화제 시즌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아주 사랑한다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김현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번거지 모자도 쓰시고 수염도 기르시고 대표님이라기보단 약간 영화 감독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한 번씩 듣습니다. 예. 혹시 뭐 영화 감독을 꿈꾸셨다거나 뭐 그러셨나요? 20대 때 영화 감독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영화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시민 영화 모임을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시민 영화 모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모퉁이 극장이라고 저희가 2012년부터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함께해서 시민 중심,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함께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 속에서 관객들의 사랑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이렇게 영화 문화 활동 그런 그룹이고 저희가 말하기로는 관객 문화 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관객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객영화제 1일차 관객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영화를 보는 시간에 비해 좀 더 많은데 근데도 이 영화가 저의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그 영화는 저에게 되게 특별한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전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모퉁이 극장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 모퉁이 극장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모퉁이 극장은 제가 이제 20대 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막 단편 영화도 찍고 이제 그러던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영화 감독에는 소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도 꼭 영화 쪽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아니면서 좀 새로운 영화 영역 안에서 새로운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관객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객들이 지금까지 너무 좀 소외된 건 아닌가라는 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관객들의 권위도 신장하고 다양한 활동도 확대시키는 그런 관객 프로그램을 만드는 관객문화운동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 하고 시작한 것이 2012년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기보다는 프랑스오 트리포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이 이제 영화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모든 영화는 태어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을 얘기했고 저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영화 한 편 한 편 모든 영화들이 소중하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관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어요. 맞습니다. 예. A라는 감독은 영화의 색감을 볼 수 있는 관객이 있는 반면 B라는 관객은 영화 속에 있는 소품을 눈여겨볼 수 있고 C라는 관객은 영화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측면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면 우리들이 비평가 못지않게 다양한 영화적인 장점들을 끌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볼 때 시대적인 배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를 볼 수 있으니까. 감독님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영화 볼 때? 저는 영화를 볼 때 요즘에 소위 멍 때리고 본다고 하죠. 아무 생각 네, 없이. 그렇게 네. 보려고 노력하고 20대 때는 뭐 쇼트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영화 학도처럼 봤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지루해지더라고요.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러다가 이제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감독의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그 감독님은 나는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려 들어가서 본다.
그게 영화를 정말 잘 보는 방법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보다가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든지 영화가 내 속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어떤 조우를 하게 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봅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극장에 오면 이런 토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극장에서 하는 모퉁이 극장의 토크는 관객 토크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일반 토크에서는 영화 전문 강연자가 1시간 동안 이제 그 영화에 대한 해설을 해준다면 저희는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면서 관객들이 뭐 1분 남짓이지만 두세 번에 걸쳐서 소감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소감 한 토막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행자들이 이제 시작할 때 영화의 혈중 영화 농도가 남아 있을 동안 영화를 본 울림을 얘기해 보자.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관객들의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정말 우리들이 친구들끼리 영화 보고 얘기할 때 그런 소감들, 아, 저 영화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더라. 저 영화 보니까 어릴 적 내 친구 생각나더라. 이렇게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영화를 본 그 화학작용을 한 토막씩 얘기할 때 그게 전문 뭐 영화에 대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같이 영화를 본 그 관객들은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또 시간이 소중한 토크의 시간입니다. 혈중 영화 농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 맨날 알코올 농도만 생각해봤지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어요. 하나 배웠네요가. 정말. 이렇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또 뭔가 일을 많이 벌일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애프터 시네마 클럽이라고 해서 그 애프터라는 말이 이제 방과 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클럽처럼 관객들이 만들어가는 자치 영화제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관객 문화 교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계속 진행된 프로그램인데 관객들이 20주 동안 기초반, 심화반을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관객 영화제라고 해서 정말 관객들이 준비하는 본격적인 영화제까지 그런 3개의 프로그램이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면 특별한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팬 있으세요? 예, 지금 이제 한 분의 관객이 떠오르는데요. 박호섭 관객이라는 분이신데 관객 활동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중앙동 40계단 모퉁이 시절에 정말 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오셔서 저한테 뭐 밥도 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그분은 시민축구협의회라는 장르는 다르지만 축구 영역에서 시민들에게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걸 확대시켜 달라는 운동을 20년 가까이 해오셨고, 그런 분이 이제 저희를 만나니 이제 후배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 상영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상영 전에 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이제 확성기를 들고 곧 비가 그칠 거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야외 상영회가 그분의 힘으로 성황리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이제 그 병환으로 이게 돌아가시게 돼서 다시는 이제 못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관객 한 명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꿨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올해 관객영화제부터는 박호섭 관객상을 제정해서 정말 관객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분들을 기리는 일들을 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시즌이잖아요. 예. 대표님께서는 또 준비하는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즐기기 위해서. 그 리퀘스트 시네마라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관객들이, 영화 커뮤니티들, 시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영화를 고르고 영화제를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도 저희 B&K 아트 시네마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팀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동네방네 비프라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센텀의 영화의 전당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부산의 좋은 장소로 찾아가서 함께 영화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올해도 저희가 또 참여하는 것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영화제의 상영작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 한 섹션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섹션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좋은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영화들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이제 상영되고 있으니 한국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신 일종의 얼리어답터 관객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꼭 한국 영화의 비전 섹션들을 감상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또 시민 영화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극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서 드는 생각이 또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극장들이 정말 많이 또 사라지고 있고 정말 마이너스 재정으로 겨우 다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시 극장으로 진행을 해보니 정말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랬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관객의 힘과 관객들이 극장에서 다시 영화 보는 그런 습관들이 코로나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편하게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 모퉁이 극장이다. 그래서 이름도 모퉁이라고 되게 친근하게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게 같은 이름을 지었고, 극장에 오시면 저희는 관객들과 이제 눈인사도 하고 이름도 묻고 안부도 묻고 이제 그런 마을 가게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니 혹시 이제 극장 오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편하게 영화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퉁이 극장이 정말 대표님의 의도대로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좀 더 크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느꼈던 점은 영화의 주인은 관객이다. 이 말을 한 번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